요즘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괜히 더 길게 느껴지네요. 얼마 전 74세 박정임 님이 제게 들려준 첫마디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고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조금 익숙해진 줄 알았지만 어느 저녁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 정말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조용한 집안, 식탁 위에 놓인 반찬 하나만으로도 괜히 마음이 시려졌다고 합니다. 많은 분이 혼자 사는 삶을 외롭고 쓸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시대, 외로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힘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외로움에 휩쓸리지 않고 혼자의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박정임 님이 직접 겪어낸 작은 변화들을 시작으로 혼자 살아도 마음이 꽉 차는 삶의 기술들을 차분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살아갈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올해는 유난히 좋은 기운과 따뜻한 복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 지내며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작은 한 줄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혼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생활을 지탱하는 작은 자립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혼자 살게 되면 가장 두려운 순간을 갑자기 몸이 아플 때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집안일, 병원 예약, 은행 업무처럼 사소한 일들이 미묘하게 무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갑작스럽게 혼자 남겨진다면 스스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74세 박정임 님도 같은 고민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처음 맞이한 2024년 초, 박정임 님은 혼자서 밥을 챙겨 먹는 일조차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하나를 하려 해도 자꾸 마음이 불안해져요. 처음에는 은행에 가는 길도 어쩐지 막막했고 병원 접수대 앞에서 줄을 서는 것조차 자신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일을 하나씩 배워가야겠다. 그 결심은 아주 조용했지만 그녀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박정임 님이 처음으로 했던 도전은 혼자 병원 접수하기였습니다. 접수 창구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천천히 다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혼자 해보려고요. 천천히 해도 괜찮을까요? 직원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짧은 순간이 그녀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정임님은 집 근처 약국, 우체국, 은행도 조금씩 혼자서 다녀보기 시작했고 하루하루가 자신을 되찾아가는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립 능력은 단순히 혼자 하는 일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마음의 안정감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고령자일수록 우울감 지수가 낮고 삶의 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자립 능력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자립 능력이 필요할까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반복적인 일들, 바로 그 작은 생활의 기술들이 혼자 사는 노년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가장 먼저 자기 식사를 책임지는 능력입니다. 과한 요리가 아니라 계란찜 하나, 국 하나, 밑반찬 몇 가지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정임 님도 처음에는 간단한 미역국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소량의 반찬을 직접 만들어보며 자신감을 키워갔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먹여 살린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훨씬 큰 안정감을 줍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관리하는 기본 절차를 익히는 것입니다. 정기검진 예약, 약 재처방 일정 확인, 병원 이동 동선 만들기 같은 사소한 루틴이 혼자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루틴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체계입니다. 휴대폰에 119 바로 연결되는 단축번호를 저장하고
가까운 이웃 한 명에게만이라도 혹시 연락이 오래 없으면 한번 연락 달라고 서로 부탁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지켜보는 눈빛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흔히 등장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에 뭘 새로 배우고 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도 벅찬데? 그 말에는 충분한 현실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해보지 않은 것이 많아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박정임 님도 70대 중반에 처음으로 인터넷 뱅킹을 배우고 기초요리 수업을 들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를 너무 겁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살아가는 힘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내 삶을 스스로 챙기는 작은 행동이 쌓일 때 비로소 자신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신감은 외로움보다 강하고 두려움보다 오래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은 무엇인가요? 약 하나 챙겨 먹는 일일 수도 있고 간단한 반찬 하나를 직접 만들어보는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의 안정감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혼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외로움을 스스로 다루는 감정관리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감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참는 게 아니라 다루는 기술이 필요한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를 보내며 괜히 가슴이 허전해지는 순간이 있지는 않았나요? 아무 일도 없는데 문득 혼자 있구나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가장 깊게 느꼈던 사람이 바로 대전 서구에 사는 79세 이만호님입니다. 이만호님은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고 연락하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내뱉지 않은 채 저녁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 목소리를 안 들은 지 하루가 넘었다니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웠나? 이만호님은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이 조금 위험해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찾아가기도 애매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는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조차도 외로움이 이렇게 거칠게 밀려올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 근처 작은 도서관을 지나가던 중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원봉사 모집? 머뭇거리다가 도서관 문을 열었을 때 사서가 따뜻하게 웃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책 정리 한번 도와주실래요? 그 한 문장이 그의 삶에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이만호님은 그날 처음으로 도서관에서 몇 권의 책을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아무도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는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반납하는 책을 받아주고 잠시 창가에 앉아 쉬는 동안 오가는 사람들의 기척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그에게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작은 인사가 그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정기적으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보다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전문가 분석이 존재합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덜 아프게 만드는 방법이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다루는 기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만호님의 변화처럼 아주 작은 관계만으로도 외로움은 크게 완화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짧은 인사관계 만들기입니다. 집 근처 편의점, 단골마트, 동네 카페에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그 짧은 인사만으로도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분명해집니다. 둘째, 동네의 작은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도서관, 경로당, 마을 복지센터, 작은 공원. 누군가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기척이 느껴지는 곳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는 기술입니다. 오늘은 조금 외롭네. 이렇게 감정을 그대로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마음속에서 과도하게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방법에도 흔히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게 너무 어렵다? 맞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넓히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이어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정말 가벼운 인사, 짧은 미소, 몇 마디의 나눔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이만호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그저 사람이 있는 곳에 내 몸을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찾아오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려진 틈 사이로 삶은 다시 부드러운 온도를 되찾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군가와 어떤 짧은 인사를 나눠보고 싶으신가요? 그 한 번의 눈맞춤과 인사가 여러분 마음의 외로움을 조금은 덜어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혼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건강을 지켜주는 꾸준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나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년에게 건강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마음도 불안해지고 외출을 줄이게 되고 결국 사람들과의 연결도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하루가 괜히 무거워지는 날 말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겪었던 분이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1세 정혜수님이었습니다. 정혜수님은 지난해 초 갑작스레 어지럼증으로 쓰러질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순간적으로 눈앞이 흐려지고 몸이 휘청거리면서 가까스로 벽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날 병원에서 의사는 조심스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수님, 지금부터는 꾸준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 말은 정혜수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는 그날 병원을 나서면서 자신에게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뭔가를 바꿔야겠다. 하지만 건강을 챙긴다고 해서 갑자기 큰 운동이나 극단적인 식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첫날 시도한 변화는 아침 햇빛 10분 받기였습니다. 집 앞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부드러운 햇빛을 쬐는 동안 몸과 마음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20분 걷기와 간단한 스트레칭을 더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며칠 지나니 걸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그는 예전보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덜 무겁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20분에서 30분씩 걷는 고령자는 혈압 안정, 수면 개선,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WHO는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우울감 감소와 전신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함이 건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노년에게 필요한 건강 루틴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단순한 루틴이 오래갑니다. 첫째, 아침 햇빛 루틴 만들기입니다. 집 밖으로 5분만 나가도 좋습니다. 햇빛은 자연스럽게 기분을 들어올리고 체내 호르몬을 안정시키는 가장 쉬운 무료약입니다. 둘째, 일주일에 3번, 20분에서 30분 걷기입니다. 많은 분이 무릎이 아파서 걷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빠르게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라도 걷는 것은 관절에 큰 무리가 가지 않으며 오히려 근육을 살리고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정기 검진과 약 복용 루틴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캘린더에 검진 날짜를 체크하거나
약을 먹는 시간을 하루 한 번 일정하게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종종 듣게 되는 반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이도 많은데 건강이 좋아지긴 하겠어? 정혜수님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는다고 느껴졌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조차 귀찮고 자신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꾸준히 걸은 지 석 달쯤 되는 날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혜수님, 혈압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지금처럼만 계속하시면 앞으로 훨씬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있다는 감각에서 오는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노년에게 건강 루틴은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보살핌입니다. 오늘의 작은 10분이 내일의 편안함을 만들고 이번 주의 짧은 산책이 다음 달에 안정된 혈압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단 5분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혼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작은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젠 나를 위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 말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인생 후반기가 자연스럽게 겪는 감정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장 깊게 경험했던 사람이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6세 김성애 님이었습니다. 김성애 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남편의 일을 돕고 집안을 돌보느라 자신에게 시간을 쓰는 일이 거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각각의 가정을 꾸리며 떠나자 하루가 너무도 길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우연히 작은 안내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뜨개 소모임 신규 회원 모집. 그 문구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고 김성애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첫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참석한 날 주변 사람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 회원이 그녀가 만든 작은 뜨개 소품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애님, 이거 정말 예쁘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오랜만에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그녀는 가슴 한쪽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따뜻한 기운이 천천히 깨어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새로운 실, 색깔을 고르고 유튜브로 다양한 뜨개 방법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년기 심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삶의 의미감이 높은 고령자는 우울감과 고독감을 크게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조사에서도 취미 활동이나 소모임 참여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작은 취미 하나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정서적 근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노년에게 어떤 작은 기쁨이 필요할까요? 많은 분은 즐거운 일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기쁨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보고 시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손이 움직이는 취미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뜨개질, 글쓰기, 그림 색칠, 간단한 요리, 작은 식물 키우기 등은 고독감을 줄이고 집중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손이 움직이면 머릿속 잡념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민센터나 도서관의 소모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고령자를 위한 무료 혹은 저렴한 취미 모임이 매우 많습니다. 음악, 미술, 운동, 독서, 봉사 등 선택지가 넓고
처음 참여하는 사람도 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셋째, 누군가에게 작게 도움이 되는 경험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에 가장 큰 의미감을 느낍니다. 작은 봉사, 동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도서관 정리 도와주기 같은 활동이 오히려 자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종종 이런 반론을 듣습니다. 지금 와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어렵고 낯설어요. 매우 현실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김성애 님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첫날 모임으로 가는 길에 발걸음이 3번이나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조용한 환영과 미소가 그녀를 다시 세상 속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김성애 님은 몇 달이 지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 혼자여도 괜찮구나.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삶의 의미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웃으며 나눈 말 한마디, 내가 직접 만든 작은 소품 하나,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비어있는 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잘만 활용하면 누구보다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마음이 끌리는 작은 기쁨은 무엇인가요?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을 밝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시대에 꼭 필요한 4가지 지혜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생활을 스스로 지탱해 나가는 작은 자립 능력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이야기했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을 챙길 수 있다는 감각은 혼자 지내는 노년의 가장 든든한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 외로움을 다루는 작은 기술을 익히는 것이 마음을 훨씬 편안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짧은 인사, 짧은 만남, 짧은 머무름이 우리 마음을 다시 세상과 붙잡아주는 따뜻한 끈이 됩니다. 또한 건강은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큰 운동이 아니어도 하루 10분 걷기나 햇빛을 쬐는 루틴 하나만으로 몸과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하루의 흐름이 차분하게 정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을 다시 밝게 만들어주는 작은 기쁨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취미 하나, 소모임 하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활동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채워주는지 김성애 님의 사례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결코 빈자리만 가득한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드문 기회이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취미, 누군가의 미소, 내가 스스로 만든 하루의 흐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조심스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행복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도 좋고 동네 한 바퀴 산책도 좋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외로움을 줄이고 일주일 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며 한 달 뒤의 삶을 훨씬 부드럽게 해줄 것입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건 결코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 속에 계시든 스스로를 위해 딱 한 가지라도 작게 시작해 보시길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충분히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을 가장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기쁨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그 짧은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바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집안에 따뜻한 기운과 작은 행운이 스며들 듯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